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신월 시형 아파트가 최고 21층 3천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양천구는 신월 시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12일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계획안에 따르면 신월 시형 아파트는 기존 12층 2,256세대에서 최고 21층 3,147세대 규모로 재탄생합니다. 이는 신월동 지역 최대 대단지 규모입니다. 특히 온수공원과 한울근린공원 등 단절된 주변 공원을 하나로 연결해 2.3km의 공원 산책로를 완성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월근린공원은 외곽으로 재배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전거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요. 지역 자전거 도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자전거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선 오영열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기후위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제 뭔가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사실 자전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시민들이 경험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게 있고요. 자전거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 수송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서만 이제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통계치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3%를 못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저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자전거 타지 말라고 도시 설계를 해놓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유럽이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왜 타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국영수 수업 받듯이 그 나라에서 수업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도 자전거를 꾸준히 타는 게 있는 반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자전거 이용률이 안 늘어나는 이유에 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은 발을 땅에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외국 사례로서는 발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신호가 걸렸을 때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작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좀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가장 베스트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좀 작은 것부터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진관동에 모짜리꼴이라는 큰 호수 부지라고 해야 될까요? 호수를 끼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되게 낙후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거기를 뭔가 개선하겠다는 것도 없었는데 그곳을 이제 관리하고 계시던 어떤 그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도서관 관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허심탄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총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좀 큰 금액의 액수를 끌어와서 그 부지를 크게 잘 이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모짜리꼴이 이제 그 잘 완공됐다는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주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뿌듯했고 뭔가 의정생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가 이달 말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선도지구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통합단지 세대수가 선도지구 계획 물량을 넘어설 경우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정비 물량의 10% 안팎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 신도시별 여건에 따라 기준 물량의 50%까지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만여 세대가 사는 중동 신도시의 경우 약 4천 세대에서 6천 세대를 선도지구 물량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대부분 허용 최대 규모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크고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비 물량의 15% 안팎까지 선정해야 하는 선도지구 세대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허용 최대 규모가 6천 세대 안팎인데 1위와 2위 블록의 전체 세대수가 5천 세대라면 3위 블록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2천 세대 이상만 넘어도 선도지구 허용 규모를 크게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모점수 후순위인 천여 세대 규모의 블럭을 끼워 맞출 수도 없고 남은 천여 세대의 선도지구 물량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선도지구 허용 물량이 초과하더라도 최대한 포함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1기 신도시들마다 선도지구 허용 물량을 초과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계획 물량 이내로만 허용할지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할지는 이번 주 지자체 협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도지구 선정이 발표된 뒤에도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탈락단지들이 주민 동의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건축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도식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에 찬성하시는 조합원들과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표면화되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대부분 선도지구 공모 선정 채점을 마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선도지구 탈락 아파트 단지들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폭우 때 빗물을 보관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이 서울 주요 도심 지하에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설계평가 회의를 열고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빗물 배수 터널 사업 기본 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 설계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3개 사업에서 실시 설계가 끝난 우선 시공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와 실시 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도심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증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11일 UAM 드론 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미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비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3차원 입체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양에서 김포공항, 여의도공원까지의 노선과 잠실과 수서역으로 가는 노선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운항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여의도와 수서, 잠실, 김포공항 4곳에 UAM 정류장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보다 2배 가까이 많고 재산 피해는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 화재 발생 비율도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 지역 화재 통계와 최근 1년간의 구조, 구급 출동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에서는 주택과 차량 화재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 중심 지역은 공장, 야적장 화재가 많았습니다. 제조 중심 지역의 인명피해는 도시형과 비교해 1.7배가량 많았으며 재산 피해는 5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40건 중 제조 중심 지역에서 34건이 발생해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이 프로축구 K리그1 잔류에 실패한 것을 두고 깊은 사과와 함께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 시장은 먼저 이번 강등으로 인천 시민과 축구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시민과 팬들의 열정과 기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심기일전하고 인천 축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단의 현실을 철저히 진단 분석하고 혁신적인 변화와 쇄신을 통해 새로운 인천 유나이티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또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더 큰 사랑을 받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신설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층까지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신설학교 시설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추가 연장 사업이 내년에 다시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내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5월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노선의 예상 교통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든하버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지하철 연장 사업의 시급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시는 송도 809에 19,000여 가구, 5만 3천여 명이 입주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지하철 개통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의 교통 수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할 방침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초의회 의원과 시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재물포고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해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 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 시계 등 835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합니다. 이번 공개 매각은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데요.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됩니다. 매각 대상 물품은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도자기 등인데요.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도내 소아진료기관이 기존 17개에서 40개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11월 기준 28개로 늘렸는데요. 여기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개소를 올해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